자, 이제 두 번째로 다뤄야 될 이야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 뭘 달았죠? 역사상. 제가 아는 역사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97년도에 IMF 외환위기죠. 자, IMF 외환위기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IMF를 몸으로 겪은 세대신데, 자, 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실 때 여러분 아시죠? 은행도 망했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은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망했고, 여러분은 지금은 존재를 모르는 종금사, 종합금융사, 그리고 증권사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이 망하고, 그리고 대우그룹도 삼성그룹과 맞먹는 대우그룹이 망하고, 그러면서 뭐 그건 아마 폭삭 속았수다에 금명이가 다닌 회사가 망한 그게 대우그룹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온 애들도 실직자가 되는 그런 시기가 IMF 외환위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도 0.6% 마이너스 성장 97년도 4분기 발생했을 때 하고요. 그리고 98년도 1분기 마이너스 6.7% 역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2분기, 3분기는 다시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국가 부도의 사태에서도 대한민국은 4분기 안에는 다시 성장으로 돌아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 위기를 받은 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한민국은 그 당시 발생의 당시에 4분기에 마이너스 3.4% 역성장을 하고, 그 뒤로도 다시 성장을 해서 4분기 뒤에는 3.1%를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 때도, 이때도 경제위기 때도 대한민국은 꾸준히 성장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분기, 2분기 정도는 역성장을 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3분기, 4분기까지 연속으로 그걸 지속하지는 않았던, 근데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성장을 꾸준히 해온 저력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폭삭 속았수다 아니죠. 그건 아니고 폭삭 망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위기,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5년 미중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2024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성장률을 갉아먹는 IMF 때처럼 마이너스 6.7%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마이너스 3.4%까지 하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이겁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1분기는 마이너스 0.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아마 대한민국 전체 경제 수출입 지표가 마이너스를 가고 있다는 말은 실물 경제, 자영업자라든지 그리고 일반 생활을 하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게 1년 동안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과거 한국 경제에는 없었던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국의 금융위기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인데, 그래도 어찌어찌 그래도 그동안 벌었던 거 가지고 꾸역꾸역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경제를 왜 이렇게 힘드노? 그러면 꼭 이런 말 하십시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건데 너 그래도 밥 먹고 살아? 저축은 조금 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에 있었던 3번의 경제 위기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편하게 훅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뭘 시켜주는 겁니까? 긴장해라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표도 안 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하게 만들면서 나중에 한 번에 뭔가를 쏟아낼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또 오전에 법인 대표님을 한번 상담하고 왔는데, 이분이 거의 대부분 B2B 사업가, 그리고 조달 관공서라든지 기업체 조달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중에서 역대 가장 힘들대요. 물론 장사하시고 회사 경영하시는 분 입에서 우리 회사 지금 너무 좋다는 말은 잘 못 듣는 게 사실인데,
그분 입에서도 그 말씀이 나올 때 예, 그렇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런데 지금 진짜 힘든 시기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런 지표 때문입니다. 한국은 뭐 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자꾸만 여기다 정치를 넣지 마세요.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여기 이때도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러한 97년도 IMF 때도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 당시에 수출을 주도하는 어떤 산업들, 새로운 신산업들이 그리고 그러한 수출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위기들을 극복해 갔거든요. 97년도에 반도체, 2008년도에 차화정이라 불리는 자동차, 조선, 화학 같은 기업들. 2008년도는 사실 중국 없었으면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자동차, 조선, 화학 제품들을 수출하면서 이때 철강도 엄청나게 수출 많이 했죠. 중국은 이 당시에 화학 제품이나 철강이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생산 못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 가장 옆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들을 다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호황을 누렸던 시기인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산업들이라든지 또는 중국같이 우리를 좀 옆에서 호황을 만들어줄 그 나라들이 없어요. 태클 거는 나라들만 있지 그런 게 없으니 자, 첫 번째로는 자체 산업들이 다 올드한 구산업들, 새로운 신산업을 못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를 구원해준 중국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하드캐리할 만한 이웃 나라가 또 없다는 것. 그런 부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러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처럼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주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기적은 이제부터 안 일어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거 수입 안 하죠? 왜 우리나라 거 수입 안 합니까? 중국. 이제는 얘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생산합니다. 철강 가격 더 품질이 좋다고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싸게. 그리고 화학 제품은 요즘 여수에 알고 계십니까? 여수 화학산업단지는 지금 긴급 경제재난구요? 그걸 선포할 만큼 여수 산단이 지금 거의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죠. 그럴 만큼 화학 산업들도 엄청나게 안 좋죠. 중국 화학 제품들이 세계에서 다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조선 그리고 방산 정도 수출 산업 중에서 그 외 나머지 분야들은 지금 중국에 역전당했거나 아니면 역전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조선도 사실은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AI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로 확대를 못 시킨 것이 지금 후폭풍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는 크나큰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성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요. 자꾸만 관세 전쟁이 조금 완화되면 확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관세 전쟁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에서 크게 나아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주식 투자의 종목 선정을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주식이라든지 조금 더 그러한 글로벌 첨단 산업에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